교재는 226쪽을 펴야 되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안 중요한 단원이 없겠다마는 오늘 할 단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시간 잘 해봅시다. 오늘 할 단원이 계속 강조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3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라서 사실 수능에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요거를 모르고서는 이제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지. 특히 이제 오늘 할 내분점, 외분점하고 뒤에 내분점, 외분점을 활용하는 이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올 텐데 도형과 관련된 문제에서 되게 밥 먹듯이 쓰는 내용이거든. 마치 구구단처럼 기본적으로 좀 해놔야 될 내용들이야.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걸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공식이 있고 하나는 내방식이 있고. 내방식으로 하면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공식은 그럼 몰라도 되냐? 아니, 그건 아니야. 공식도 우리가 반드시 좀 알고 있긴 하긴 해야 되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공식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오늘 수업의 좀 핵심이 될 거야.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을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어제 했던 내용을 좀 잠깐만 이해. 선생님이 자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를 준다는 걸 자꾸 까먹어서 어제 새벽에 갑자기 기억나가지고 새벽에 올렸거든. 사실 내가 자꾸 너무 늦어서 미안해. 바로바로 올려줘야 되는데 어제 한 거에 대해서 오늘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 어제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을 시작을 했는데 좌표평면에서 선생님이 딱 두 가지만 좀 기억하자고 했었거든. 좌표평면은 이렇게 x축, y축을 서로 직교해서 만든 아이들이다. 그래서 두 가지만 좀 기억하자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좌표축, x축하고 y축은 다 모듈로 만들어진 거다. 그렇지, 수직선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다 실수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하자고 했었고, 두 번째는 x축과 y축은 서로 이 고등학교에서 쓰는 말은 아니지만 독립이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의 좌표를 설정할 때 뭐 여기 좌표가 a, b다라고 한다면 a는 x축하고만 연관이 있는 아이인 거고 b는 y축하고만 연관이 있는 아이인 거잖아. 그래서 x축, y축은 서로 독립이라서 각각을 따로 생각할 거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거든.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도형 문제가 아니어도 맨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학문이라서 눈으로 보고 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리고 수학에서 우리가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듯이 이 내분점, 외분점은 무조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 나는 무조건 그림을 그릴 거야. 무조건 눈으로 보고 풀 거다. 눈으로 보고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거야. 우선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수직선에 그림을 좀 그려보고 여기 수직선상에 점 A의 좌표를 내가 A라고 해보고 점 B의 좌표를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여기서도 각 두 가지로 나눠질 거거든. 첫 번째는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다라는 걸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선분 AB M 대 N 외분점도 해볼 거야. 그러면 조금만 우선은 처음 설명을 하는 거니까 문자로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선생님 문자로 한번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숫자로도 우리 한번 예를 들면서 한번 해볼 거야. 자,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부터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용어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한문을 좀만 이해를 해보면 이 내자가 뭐냐면 안내자인 거예요. 안내자인 거고 이 분자가 나눌 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분 AB를 M 대 N으로 안쪽에서 나누는 점을 내분점이다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선분 AB의 M 대 N이잖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선분 AB랑 선분 BA는 같은 거니 다른 거니? 여기 같은 거야. 선분에서는 같은 거야. 선분에서는 선분이라는 게 딱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거니까 선분 AB라고 쓰건 선분 BA라고 쓰건 같은 거긴 하거든. 근데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하고 선분 BA의 M 대 N 내분점은 다른 게 될 거야.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질 거라고 했잖아. 그게 이거거든. 밑에서 써보면
선분 BA에 M 대 N 내분점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애가 될 거야.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애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은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날 거거든.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날 건데 M 대 N으로 나눌 거잖아. 그러니까 이 M이 A 쪽에서 되는 거고 여기가 A 쪽에서 M이 되는 거고 B 쪽에서 N. 그래서 내분점 우리가 보통 내분점 P라고 쓸게. P가 여기 있을 거야. 이게 M 대 N 내분점이다. P는 그냥 안 돼요. P는 요점. 요 M 대 N으로 얘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이 P 내분점을 P라고 선생님이 지칭을 해놓은 거지. 이 점에서 점. 이거는 그림을 그리지 말아요.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러면 BA의 M 대 N 내분점은 어떻게 되겠니? B에서 시작해서 M 그치. B에서 시작해서 M 대 N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이 아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다른 애가 될 거라고.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선분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이 내분점의 좌표를 공식으로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증명을 해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해. 선분 이 점을 내가 P라고 지칭했으니까 선분 AP 대 선분 PB가 몇 대 몇이 되면 되는 거니? M 대 N이 되면 되는 거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쓸게. 선분 AP 대 선분 PB가 M 대 N이 되면 돼요. 그럼 지금 점 P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 점의 좌표를 그냥 P라고 놔볼게. 이렇게 스몰 P로 놔볼게. 그러면 AP의 길이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수직선상에서 길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니까 P-A가 되겠지. P-A 대 PB의 길이는 B에서 P 뺀 B-P가 되겠네. 이렇게 요게 M 대 N입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같으면 되지. 차근차근 정리해볼게. 이렇게 곱하면 MB 마이너스 MP 는 이렇게 곱하면 MP 마이너스 NA. 그래서 마이너스 MP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NA를 왼쪽으로 넘겨볼게. 그러면 이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P로 바꾸면 N 플러스 NP가 될 거거든. 이렇게 될 거고 얘 넘어가면 NB 플러스 NA가 되겠지. 그래서 양변을 N 플러스 N을 나누면 P의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N 플러스 N분의 NB 마이너스 NB 플러스 NA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P의 공식이 N 플러스 N분의 NB 플러스 NA. 이게 내분점 공식이다. 수직선에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공식이 N 플러스 N분의 NB 더하기 NA. 외우는 방법을 한번 알려줄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M 대 N으로 내분할 거잖아. 그럼 그림을 그려. 이렇게 A에서 N만큼 다시 N만큼 관계 B다라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분모는 M 더하기 N을 써주면 돼. 둘이 더한 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 곱하는 걸 어떻게 곱할 거냐면 상관없는 것끼리 곱할 거야. 봐봐. 이 M은 A랑 상관이 있지. 좌표 B랑은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곱할 거야. 이렇게 곱할 거고 이 N이랑 상관없는 좌표 A랑 곱해서 더할 거다. 크로스. 이렇게 기억하면 이 공식을 편하게 기억할 수 있다. 공식을 기억을 해야 돼. 공식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내분점을 구하는 걸 공식으로 해야 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공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내분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서 공식을 알아야 돼. 내신형 치사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외분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외분점 한번 보시죠. 얘는 이제 외자가 바깥 외가 되는 거지.
바깥에가 돼서 바깥쪽에서 나누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선분 AB의 MD는 내분점이면 요 A가 시작이 되는 거야. 얘가 시작이 되는 거고 B가 끝이 되는 거지. A에서 출발해서 N만큼 간 다음에 B로 N의 비율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외분점은 M하고 N의 크기에 따라서 M이 N보다 클 때랑 M이 N보다 작을 때로 나눠지거든. 그래서 막 M이 N보다 크면 오른쪽, 작으면 왼쪽이라고 하는데 외우지 마. 쓰지도 마 지금. 이따가 숫자로 할 때 선생님 보여줄게. 제발 외우지 않고 나는 너네가 감각적으로 충분히 만들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외분점을 선생님은 M이 더 크다고 한번 생각하고 만들어 볼게. 그럼 외분점은 어떻게 가냐면 A에서 N만큼 바깥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가 N이 되면 돼. 봐봐. 예를 들어서 A에서 이렇게 N만큼 갔어. 그래서 외분점은 보통 Q로 많이 쓰거든. 외분점이 Q로 N만큼 갔다가 B로 돌아오는 길이의 비율이 N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M 대 N이 되면 외분점이다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봐봐.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M이 크겠어? N이 크겠어? M이 훨씬 크지? 네. 그럼 만약에 M이 작고 N이 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야지 N이 더 커질 수 있겠지. 충분히 감각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걸 외우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외분점이 될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외분점 좌표를 Q라고 이렇게 나오면 Q라고 나오면 외분점 공식 Q의 공식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Q의 공식도 만들어 보면 간단해. A에서 Q까지의 길이 선분 AQ 대 Q에서 B까지 선분 QB가 또 마찬가지로 M 대 N이 되도록 하는 Q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이 좌표를 Q라고 놓고 설정을 해보면 이 길이는 Q-A가 되겠지. Q-A 대 QB는 Q-B가 되겠네. 이게 M 대 N이다. 이렇게. 그럼 또 이렇게 곱해서 같으면 되니까 차근차근 써볼게. 이렇게 곱하면 MQ 마이너스 N. 얘는 Q가 더 오른쪽에 있지. 항상 큰 거에서 잘 못 빼는 거니까. N-B는 NQ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NQ를 왼쪽으로 가져오고 마이너스 NB를 오른쪽으로 가져오면 그 Q를 볼게. M 마이너스 N의 Q가 되겠지? 는 NB 마이너스 NA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M 마이너스 N으로 나누면 Q는 N 마이너스 N분의 NB 마이너스 NA가 될 거야. 그래서 Q 외분점 공식을 써보면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M 마이너스 N분의 봐봐 M 대 N으로 외분하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써도 돼. 무조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뺄 거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 분해 똑같아. 상관없는 것끼리 내분점에서 곱했었지. A랑 관련된 게 M이고 B랑 관련된 게 N이잖아. 그럼 상관없는 M이랑 B를 곱해서 써주고 상관없는 N이랑 A를 곱해서 얘는 빼줘야 돼요. 내분점은 더하는 건데 외분점은 다 빼는 거다. 내가 공식을 외우지 않고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저 외분점 때문에 그래. 순서가 바뀌면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럼 이거 자세한 거는 선생님이 숫자 문제 풀 때 자세하게 좀 한 번만 얘기해. 오늘 나 내분점 외분점만 한 30분 설명할 거거든. 이거 선생님들 너네 학교에서 내분점 설명 듣거나 다른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때 3분이면 끝내시거든. 공식 딱 설명하고 끝내는데 난 이거 30분 동안 설명할 거야.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외분점도 마찬가지야. 외분점도 얘가 시작이고 얘가 끝이기 때문에 선분 BA에 M 대 N 외분점이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다른 애가 되는 거지. 이거 완전히 다른 애가 되는 거야. 한번 해볼게. 선분 BA의 M 대 N 내분점은 여기서 N만큼 가야 되니까 N만큼 갔다가 N만큼 돌아서 여기서 애초에 찍히는 위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래서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일종의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과 선분 BA의 M 대 N 내분점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교환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거든. 교환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이제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정확한 이론은 끝이 났어. 일단 공식은 이게 전부고 이론도 이게 전부거든. 이제부터 내가 추가로 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A, B, BA의 교환이 성립이 안 돼. 마찬가지로 선분 A, B의 M 대 N 내분점하고 N 대 M 내분점도 완전 다른 애가 되겠지. 그러니까 교환이 완전히 성립이 안 돼. 너네 연산이나 뭔가 표현에서 교환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너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내가 좋은 연산과 나쁜 연산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니? 소연이는 못 들어가서 이제 한번 들어보면 되는데 좋은 연산이 있고 나쁜 연산이 있어. 뭐가 좋은 연산이니? 이제 더하기랑 곱하기는 좋은 연산이고 뺄셈, 나눗셈은 나쁜 연산이라고 했단 말이야. 왜냐면 2 더하기 3을 계산하나 3 더하기 2를 계산하나 어때? 같아. 근데 2-3하고 3-2는 어때? 다르단 말이야. 곱셈도 마찬가지로 교환이 성립이 되고 나눗셈은 교환이 성립이 안 돼. 내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계산 실수를 한다는 건 물론 이제 숫자를 잘못 봐서 하는 실수가 많겠지만 보통은 뺄셈, 나눗셈에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고 덧셈, 곱셈에서는 실수가 안 일어난다. 왜냐면 덧셈, 곱셈은 내 마음대로 연산할 수가 있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눗셈도 곱셈으로 무조건 바꾸고 뺄셈도 무조건 덧셈으로 바꿔 생각했잖아. 2 빼기 3을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할 거다? 나는 무조건 음수의 덧셈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 나눗셈은 이미 너네가 곱셈의 역수를 바꿔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지금 봐봐. 내분점 공식은 덧셈 연산이지. 외분점 공식은 뺄셈 연산이잖아. 너네 외분점에서 생각보다 애들이 실수를 엄청 많이 해. 계산 실수를 공식 잘못 쓰거나 실수해가지고. 나는 우선 난 외분점 아예 안 써. 나는 외분점을 싹 다 내분점으로 바꿔서 풀 거야. 그리고 내분점도 공식 안 쓸 거야. 왜냐면 나 이게 싫거든. 여기서 교환이 안 되는 게 싫거든. 그래서 지금 226쪽에 밑에 개념하기 문제 2개가 나왔잖아. 요거를 좀 보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볼 거야.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었는데 고등학교 수학은 숫자 가지고 장난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야. 웬만하면 장난 안 해. 중학교 때처럼 너네가 연산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이 없거든. 숫자는 무조건 이쁘게 줄 거야. 무조건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웬만하면 이쁘게 줄 거야. 자, 첫 번째로 지금 A가 여기 그림 항상 그림을 그릴게. 그림을 여기다가 자, A가 3이고 B가 6이다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로 뭘 해달라고 했냐면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달라고 해서 P라고 했고 내분도 P를 구해달라고 했고 두 번째로 선분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았어. 우리는 여기다가 추가로 이것도 할 거야. 성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도 해봤지만 성분 B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도 해볼게. 그러니까 성분의 모양을 순서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이거를 P'이라고 해보고 얘는 성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도 해볼게. 자, 공식으로 해볼 거고 네 방식으로 해볼 거야. 자, 우리가 크게 얘는 두 가지로 할 거고 얘는 세 가지로 할 거거든. 얘는 공식으로 해볼 거고 네 방식대로 해볼 거고 공식으로 해볼 거고 네 방식대로 해볼 거고 외분점이 아니라 내분점으로 생각하는 것도 해볼 거야. 이거 다 할 줄 알아야 돼 너네가. 그래야지 수능에서 100점 받을 수 있어. 공식만 알면 3등급, 2등급은 받을 수 있겠지. 한번 해볼게. 자, 공식 한번 해봅시다. 항상 얘부터 나 항상 그림을 그리자고 했어.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여기서 1대2를 표현해주면 되겠지. 1만큼 갔다가 2만큼 가면 되니까 대충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야. 1대2로 내분하는 점 P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시원아 봐봐. 점 P는 1대2로 내분하면 어떻게 내렸어? 1 더하기 M 대 N이면 M 플러스 N 써주고 얘랑 상관없는 좌표랑 곱해주고 1 곱하기 6 더하기 얘랑 상관없는 좌표랑 곱해주겠다. 2 곱하기 3 이렇게 써주겠다. 그럼 얘는 3분의 12가 돼서 4가 되겠지. 요점의 좌표가 4가 될 거라고. 공식을 쓰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자, 요것도 해볼게. 1대2로 내분하는 점. BA를 1대1로 내분할 거야. 그럼 B에서 시작해서 1만큼 갔다가 2만큼 가야겠지.
B에서 시작해서 1만큼 갔다가 2만큼 가야 되니까 P 프라임은 여기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1대 2니까 또 1대 2 내분점이니까 똑같아. 1 더하기 2분의 1이랑 상관없는 좌표 3이랑 그래서 내가 상관없는이라고 계속 이해하는 게 이렇게 해놔야 너네 기억을 편하게 할 수 있어. 2랑 상관없는 6이랑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3분의 15가 될 테니까 얘는 5가 되겠지. 공식을 쓰면 뭐 어렵지 않거든. 이게 과연 공식을 쓸 문제인가라는 거야. 공식을 쓸 문제인가. 지금 여기 공식 쓰면 숫자 몇 개 써야 되니? 이거 이런 거 암산으로 쓴다고 해도 4개 써야 되거든. 이러니까 실수가 나타나는 거라고. 자 봐봐. 잘 봐. A가 3이고 B가 6이야. 지금 얘는 숫자가 쉬워서 너네가 보자마자 그러면 사실 암산으로 되는데 숫자가 지저분해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봐. 내가 지금 뭐라고 싶냐면 점 P를 구하고 싶은데 1일 때 이 내분점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비율로 생각해봐. 비율로. 내가 사탕이 6개가 있어. 내가 사탕이 6개가 있는데 1대 2대 3으로 아니 사탕이 6개가 아니지. 사탕이 12개가 있어. 내가 사탕이 12개가 있는데 1대 2대 3으로 나눠주고 싶단 말이야. 그럼 너네 한 사람당 몇 개씩 주면 돼? 1대 2대 3이면 1, 2, 3 더하면 총 얼마니? 6이지 6. 그럼 내가 전체 개수가 10이니까 6으로 나누면 하나의 비율당 2개씩 차지하는 거잖아. 2개, 4개, 6개 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계산하겠다는 말이야. 1대 2지. 그럼 전체 더하면 얼마니? 전체가 3이야. 전체가 3이야? 요 길이 얼마니? 3이야. 전체 비율이 3이야. 전체 길이가 3이래. 그럼 비율 한 개당 길이를 얼마로 주면 되겠어? 1로 주면 되겠네. 3에서 1만큼 가면 되겠네. 3. 이렇게 찾겠다. 이걸 왜 저렇게 하고 있어야 되냐? 자, 숫자를 내가 그지같이 나눠볼게. 자, 여기가 5고 여기가 17이야. 내가 여기를 3대 그냥 숫자 그지같이 나누는 거야. 3대 4로 내분하는 점을 찾고 싶어. 17. 그럼 봐봐. 전체 길이가 얼마야? 12지. 전체 비율은 얼마야? 그러면은 비율 1당 길이가 얼마면 돼? 전체 비율이 7이니까 7분의 10이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내가 여기서 3만큼 가고 싶다. 그렇지. 여기다 3 곱하면 7분의 36만큼 플러스하면 되는 거 아니? 5에서 7분의 36만큼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요즘의 좌표가 7분의 35 더하면 71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내분점 공식 한번 써. 5와 17을 3대 4로 내분하는 점. 3 더하기 4분의 3하고 상관없는 17 곱해주고 그럼 51인가? 4하고 상관없는 5 곱하면 20? 그럼 똑같이 나오잖아.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지. 나는 너희가 내분점을 이렇게 계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계산하면 우선 첫 번째로 암산이 가능하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를 되게 이렇게 늘 이쁘게 줄 거야. 숫자를 늘 이쁘게 주고 저기 지저분하게 안 줄 거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 그래서 내분점은 내 방식대로 계산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고. 자, 외분점은 조금 할 말이 많거든. 자, A가 3이고 B가 6인데 자, 첫 번째로 성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달래. 지금 우리가 보통 M 대 N이라고 쓰는데 위에 거는 앞에 있는 비율이 뒤에 있는 비율보다 큰 경우고 얘는 앞에 있는 비율이 뒤에 있는 비율보다 작은 경우지. 이 차이를 한번 느껴보자. 자, 성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할 거야. 그럼 Q 어떻게 해? A에서 출발할까? 그렇지? 여기가 출발 시작하는 점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2만큼 갔다가 돌아오는 게 1이면 되는 거야. 그렇지? 다시 여기서 2만큼 갔다가 돌아오는 게 1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Q는 여기 이렇게 찍히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A, B를 1대1로 외분하래. 그럼 여기서 A에서 출발해서 1만큼 갔다가 B로 갈 때 2만큼 가야 돼.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잖아. 1만큼 갔다 2만큼 오는 거. 그러니까 왼쪽으로 1만큼 갔다가 이렇게 2만큼 돌아가야 1대1 외분점을 지킬 수 있겠지. 여기가 1대2 외분점 Q 프라임이 될 거라고.
저쪽으로 외분점이니까 A, B 안쪽에 있으면 안 되지. 아. 바깥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순간 이미 B보다 더 길어지잖아. 어디를 찍던지 간에 1대2는 절대 될 수가 없겠지. 이거를 너네가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감각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M이 N보다 크면 오른쪽에 찍히고 M이 N보다 작으면 왼쪽에 찍힌다 해도 이거 항상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BA로 돼 있으면 오른쪽 왼쪽 바뀐다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더 크고 작은지에 따라서 오른쪽 바깥쪽에 찍힐 건지 왼쪽 바깥쪽에 찍힐 건지를 너네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우선 어려운 문제 손도 못 대. 요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확인을 꼭 해보고. 그럼 좌표 공식으로 요거 하나만 보여줘. Q. 공식으로 하나만 보여줄게. 자, 공식 어떻게 되냐면 잘 봐. 2대1 외분점은 2대1이잖아. 그러면 얘는 2 빼기 1 분의 2 빼기 1 분의 2랑 상관없는 얘랑 상관없는 건 지금 B잖아, 그치? B 곱해줘. 1이랑 상관없는 A랑 곱해서 어떻게 할 거야? 뺄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10에 3 빼니까 9가 될 거야, 좌표가. 자, 이것도 해볼게. 1대2 외분점이지. 우리는 외분점 공식 어떻게 해서 n-n을 외웠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 아니야. 무조건 앞에서 뒤에 거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1-2 분해가 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상관없는 거 1대2니까 얘가 먼저지. 그러니까 1하고 상관없는 6이랑 곱하고 빼기 2하고 상관없는 3하고 곱해서 빼면 얘는 0이 되겠네. 여기는 0이다. 봐봐. 이것 때문에 애들이 멘탈이 나가는 거야. 공식의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거 답이 그냥 완전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외분점을 너무 싫어해. 외분점 공식은 진짜 안 쓸 거야. 근데 알긴 알아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공식을 보고 식을 보고 아 이거 외분점 공식 외분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딱 내신 기간까지만 공식 기억하면 돼. 자 그럼 이제 공식으로 가는 걸 해봤지. 자 그럼 두 번째로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선생님 그첫 번째 있잖아요. A에서 크게 간 다음에 조금은 크게 가 여기서 왼쪽으로 크게 간 다음에 크게 간 다음 조금은 조금 B로 도달해야 돼. 결국 이게 내분점 외분점은 시작 끝이라고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나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저렇게 지켜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B가 만약 같으면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 B가 같으면 내분점 외분점을 얘기하잖아. A랑 B가 같은 거는 우선 성분이 될 수가 없지. 그 1대1 아 그치 1대1이면은 1대1 외분점은 참고로 없어. 1대1 내분점은 있을 수 있지. 근데 1대1 외분점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갔다가 또 절대 여기서 갔다가 왔는데 또 같아질 수는 없는 거지. 자,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방식. 굉장히 간단해. 봐봐. 요게 전체가 2지. 요게 지금 1이잖아. 그럼 요거 얼마니? 그치, 요거 1이야. 그럼 끝난 거야. 끝났다고. 3에서 6까지 얼마큼 가야 돼? 자,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할게. 이걸 기억하면 되게 좋아. 방향을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까지 3에서 6으로 간 거지. 그럼 3만큼 커진 거야? 3만큼 작아진 거야? 플러스 3이지. 우리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니까 방향을 읽어보자. 플러스 3이. 그럼 6에서 똑같이 1만큼 똑같이 더 가면 되지. 그치? 그래서 얼마야? 똑같이 나오잖아. 왜 이걸 굳이 공식을 써야 되냐고. 자, 얘도 똑같아. 잘 봐. 요게 1이지? 요게 2야? 그럼 요거 얼마겠어? 똑같이 1이네. 자, 6에서 3 왼쪽으로 갔으니까 얼마큼 가면 돼? 마이너스 3만큼 가면 되지. 3만큼 작아졌잖아. 그럼 여기도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3만큼 작아지면 되지. 3에서 3 빼니까 0. 이거 똑같이 나오는 거.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자, 숫자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이거 하나만 해볼게. 이제 그냥 막 해보는 거야. 자, 5하고 17이 있어. 자, 4대 3. 아니, 4대 3 너무 심하다. 5대 2. 5대 2 외분점을 찾아보고 싶어. 이렇게. 자, 이게 얼마야? 3이지. 잘 봐. 5에서 17까지 얼마 가면 되니?
플러스 12 가면 되지. 근데 이게 비율이 3이잖아. 그치? 하나당 4네. 그럼 여기서 얼마큼 더 가면 되겠어? 얼마야? 25.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공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괜히 외분점 쓰면 순서 기억해야 되고 부호 조심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나는 너네가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어. 나는 외분점을 너무 싫어해. 왜냐면 뺄셈이 나오고 순서가 틀리면 답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 그럼 잘 봐. 내가 5 여기 A, B라고 할게. 여기 A, 여기 B. 선분 A, B에 5대 2 외분점 Q를 찾고 싶은 거야. 이렇게. 자, 이걸 나는 무조건 외분점 문제가 나오면 나는 내분점으로 바꿔서 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응용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계산 문제는 방금 내가 보여준 것들을 무조건 풀 거고, 나는 무조건 외분점 문제를 내분점으로 바꿔서 풀 거야. 그래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자, 이걸 이제 내분점으로 생각해봐. 내분점은 안쪽에 있는 점이잖아. 누구 안쪽에 누가 있니? A, Q 안쪽에 B가 있지. 이게 5고 이게 2잖아. 그럼 여기 얼마야? 이거 3이지. 그럼 내분점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선분 AQ에 3대2 내분점이 누가 되면 돼? B가 되면 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Q의 좌표를 모르지. 이거 그냥 Q로 놓을게. 이렇게. 나는 공식을 안 쓸 거지만 우리가 이제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거든. 계산 문제만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문자가 많으면. 그럼 이거 내분점 공식 써봐. 3대 2니까 3 더하기 2분의 3하고 상관없는 Q, 3Q 더하기 2하고 상관없는 5, 10.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17. 이렇게 공식 세우면 된다. 이렇게 세우면 된다. 만약에 이걸 외분점으로 세우면 5 마이너스 2분의 5랑 상관없는 B 5 곱하기 17, 그 다음 빼기 2랑 상관없으니까 10은 Q다. 이거 같은 정리하면 같은 식 나온다. 그럼 얘는 내가 순서를 잘못 적으면 계산이 틀리는데, 이거는 순서를 잘못 적을 뭔가가 없다고. 더하기니까 뭘 먼저 쓰기에는 이 만약에 10 빼기 5 곱하기 17은 완전 틀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내분점으로 바꿔서 풀 거고, 내분점으로 풀어야 문제는 훨씬 쉽게 풀 수 있어. 그래야 보이는 게 나와. 내분점으로 바꿔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문제 풀 때 활용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긴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좌표 평면으로 이걸 이제 확장을 한번 해봅시다. 좌표 평면으로 확장을 해볼게. 오늘따라 이렇게 다 힘들어. 다 좀만 기운 내서 해봅시다. 돌아가면서 졸고 있어. 한 명씩. 한 명이 깨면 한 명이 졸고, 한 명이 깨면 한 명이 졸고. 창문 있어요? 여기 창문이 없어. 이 방식이.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의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좀 통하겠고. 혹시 더우면 얘기해. 더우면 에어컨 틀어줄게. 자, 이제 좌표 평면으로 확장을 시켜볼 건데, 자,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직선하고 똑같아.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은 결국은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 외분점하고 완전히 같을 거야. 근데 웃기지? 좌표 평면은 점이 두 개잖아. x좌표, y좌표 두 개고, 수직선은 좌표가 한 개란 말이지. 근데도 똑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x좌표는 x좌표끼리만 계산하면 돼. x좌표끼리 내분점 계산하거나 외분점 계산하면 되는 거고, y좌표끼리 내분점, 외분점 계산해서 그냥 두 번 계산하면 되는 거고. 내분점, 외분점. 자, 그럼 이제 증명을 한 번만 해볼게. 원래 증명까지는 선생님들이 보통 안 하시는데, 일단 한 번만 딱 해보고 갈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x좌표와 y좌표가 독립이다라는 걸 너네한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자, 내가 점 A가 이렇게 있어. 점 A 좌표를 x1, y1이다라고 해보고, 점 B를 여기다 점 A.
B의 좌표를 x1, y1이다라고 해보고 점 B의 좌표를 x2, y2라고 이렇게 나누자. 자, 우리는 내분점만 할게. 외분점까지 하면 너무 그림이 커지니까 지저분해지니까 내분점만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뭐라고 썼냐면 선분 AB에 m 대 n 내분점의 좌표를 찾고 싶어. 이렇게 m 대 n 내분점 좌표 P를 찾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좌표표면에서 점이 저렇게 생겼을 때 우리 뭘 해봐야 된다 그랬니? 뭘 항상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치. 좌표축에다가 수선해발을 내려가야 되는 거. 점 A에서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볼 수 있어야 되고 점 B에서도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도형이 하나 보이니? 요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지. 이렇게 자 봐봐. 요 점에서 x축에 수선해발을 내려서 요 점이 뭐가 될 거냐면 x좌표 x1이 되겠지. 여기서 y축에 수선해발을 내렸으니까 여기가 y좌표 y1이 될 거고, 여기서 x축에 수선해발을 내렸으니까 여기가 x2, 여기가 y2가 될 거야. 이렇게 뭘 써먹을 거냐면 닮음을 써먹을 거야. 닮음.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선 하나 벗어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볼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 여기서는 y축에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려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 볼게. 그러면 큰 직각삼각형하고 두 번째 직각삼각형하고 제일 작은 직각삼각형은 다 뭐야? 닮음이야. 다 닮음이지. 그치? 그럼 요게 m 대 n이면 얘도 몇 대 몇이겠니? m 대 n일 거고 얘도 몇 대 몇이겠어? 얘도 m 대 n이겠지. 이렇게. 그럼 잘 봐. 점 P 내가 지금 구하고 하는 좌표를 x, y라고 놔보면 점 P의 x좌표가 0이잖아. x1과 x2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야. 그러니까 점 P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의 x좌표를 m 대 n으로 내분하면 되겠네. 자, 점 P의 y좌표를 y다라고 하면 여기가 y가 될 텐데 얘가 m 대 n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점 P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a의 y좌표랑 b의 y좌표를 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그게 P의 y좌표가 될 거야. 그러니까 x좌표끼리 내분점 외분점 하거나 y좌표끼리 내분점 외분점 하면은 그게 좌표평면에서의 내분점 좌표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하는 거를 두 번 하면 되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내가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볼게.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자, 거기 지금 227쪽에 개념하기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가 마이너스 1콤마이고 A가 마이너스 1콤마이고 점 B가 2 마이너스 4다. 자, 문제에서 선분 A, B를 그래. 2대1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분 A, B를 4대2로 내분하는 점 Q를 구해달라고 했어. 자, 선생님이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다 공식으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 방식대로도 해볼게. 자, 이제 좌표평면이니까 수직선하고 좀 다르게 좀 귀찮아질 거야. 자, 얘는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선생님 내분점 공식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x1, y1하고 x2,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써보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x1, y1 하고 x2,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x좌표는 x좌표끼리 똑같이 m 더하기 n 분의 여기 그림 그렸잖아. m하고 상관없는 거 x2 mx2 더하기 n하고 상관없는 x1 이게 이제 x좌표가 될 거고 n 더하기 n 분의 mx n y2가 되겠지. 이제 y좌표 my2 더하기 n y1 요게 이제 내분점의 좌표가 되겠다. 그러면 똑같이 외분점도 해볼게. x1, y1, x2, y2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m 대 n으로 외분하면 n-n 분의 m하고 이게 앞에 거니까 뒤에 상관은 뒤에 거랑 곱해주고
n하고 상관없는 앞에 거를 곱해줄 건데 얘를 빼주겠다 이렇게. 콤마 또 y좌표 똑같이 한 번 더 하면 돼. n-n분의 my2 마이너스 ny. 요게 좌표 표면에서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이다. 자, 그림을 항상 그려야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 그림을 그릴 때 좌표 평면이라고 좌표 평면으로 절대 그리지 마. 내가 너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잠 좀 깨고 제발. 너네 이거 하고 제대로 수업 못 듣고 안 된다고 나한테 하면 내가 뭐 해줄 말이 없어. 이건 지금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네가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라서. 자, 선분 AB를 좌표 평면에 그리지 말고 항상 그냥 이렇게 그려. 수직선에 그리듯이 그려. 수직선에 그리듯이 그려서 여기다 A 이렇게 B 해놓고 좌표를 그냥 여기다 써. 마이너스 1, 2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2, 마이너스. 근데 원래는 밑에다 쓰는데 밑에다 안 쓰는 이유는 내 방식대로 할 때 밑에다가 뭐 내가 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2대1로 내분하는 좀 P를 구한다 그랬잖아. 그럼 2대1로 내분하는 걸 꼭 그림으로 한 번만 표현을 해줘. 나도 하거든 그림으로. 이렇게 2대1 점 P 요거 구할 거야. 그럼 이제 공식 어떻게 되냐면 자 X좌표만 따로 할 거야. 2대1이니까 2 더하기 1 분의 요 2랑 상관없는 B의 X좌표랑 곱할 거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1이랑 상관없는 X좌표랑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콤마 똑같이 또 2 더하기 1 분의 2랑 상관없는 이번에 Y좌표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이랑 상관없는 Y좌표 더하기 요게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1,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자, 이 공식이야. 뭐 어렵진 않은데 자, 내 방식대로 한 번만 해볼게. 자, 꼭 내 방식대로 할 필요는 없는데 내 방식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했으면 좋겠다. 자,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X좌표 따로하고 Y좌표 따로 할 거지. 자, X좌표만 해볼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야. X좌표만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Y좌표만도 써. Y좌표는 2 마이너스 4야. 자, 해봅시다. 2대1이야. 2대1. 그럼 전체 비율이 얼마야? 3이잖아. 근데 이 길이 얼마니? 3. 그치. 선생님이 이제 난 이렇게 표현하거든. 마이너스 1에서 2로 갔으니까 플러스 부호를 난 좀 써주는 편이야. 플러스 3이지. 그치. 근데 전체 비율이 3이니까 그 중에 이만큼 가려면 얼만큼만 가면 돼? 플러스 2만큼만 가면 되겠네. 그치. 여기 X좌표는 1이 되겠다. 자, Y 생각해봐. 자, 여기서 2에서 마이너스 4로 가려면 얼마큼 가면 돼?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6. 근데 전체 비율이 3이니까 한 칸당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치. 근데 두 칸을 가야 되잖아. 그럼 얼마큼 가면 되겠어? 2에서 마이너스 4만큼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1, 마이너스 2 똑같이 나온다. 그 수직선은 크게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 X좌표, Y좌표를 큰 거 오른쪽에다가 찍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6이냐를 써주는 거지. 그냥 A, B가 A가 왼쪽, B를 오른쪽에 이제 표현해주고 싶어서. 이걸 좌표 표현하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한 방에 하고 싶어서. 자, 그럼 외분점 해봅시다. 4대2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내려면 4대2는 뭐 이제 잘 알겠지만 2대1로 약분한 다음에 외분하면 되겠지? 2대1로 외분점을 구할 거고 얘도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다가 한꺼번에 하면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해볼게. 자, 선분 AB의 2대1 외분점이야. 자, A가 지금 마이너스 1,2고 B가 2, 마이너스 4다. 그럼 2대1 외분점이면 어떻게 생겼니? A에서 출발해서 2만큼 갔다가 1만큼 돌아야 되니까 오른쪽에 찍혀야 된다. 이렇게. 여기 Q 이렇게 찍힐 거라고. 여기 이렇게. 2대1이야. 자, 그럼 공식 한 번만 해볼게. 공식. 자, 공식 어떻게 되냐면 2대1이니까 2 마이너스 1 분의 2랑 상관없는 B의 좌표 곱해서 4 빼기 1이랑 상관없는 A의 X좌표 곱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콤마 Y좌표 2 마이너스 1 분의 2랑 상관없는 B의 좌표 마이너스 8 빼기 1이랑 상관없는 A의 Y좌표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얘는 5,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자,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내 방식대로. 자, 여기가 X좌표
x좌표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지.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야. 그럼 잘 봐, x좌표. 요게 2잖아. 요게 1이고 그럼 요것도 1이 돼야겠네. 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얼마큼 가면 돼? 이제 부호를 꼭 써줘. 플러스 3만큼 가면 돼. 그럼 얼마큼 더 가면 되겠어? 그 지금 x좌표 뭐가 될 거야? 5가 될 거야. 자, y좌표 2에서 마이너스 4까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똑같이 그만큼 더 가면 되지. 선택은 너네가 하는 거야. 선택은 너네가 하는 거야. 내가 이것도 나 너가 가르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다닐 때 되게 답답한 거야. 다 이걸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물론 계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말해준 방법은 계산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긴 해. 계산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계산 실수하는 것보다 그래 훨씬 빠르니까. 그리고 요거를 좀 해버릇하면 도형의 성질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너네가. 그래서 꼭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나하나 보여줄게. 그러면 수업 합시다. 제발 잠 좀 깨줘. 제발 잠 좀 깨.